그야말로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지은호는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안고 다음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섰던 이지혁의 동업 제안을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그녀는 자신과 이지혁의 관계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으로 3가지 조건을 내걸었고요. 그런데 이 3가지 조건이라는 게 단순한 사업적 제안이 아니었더라고요. 지은호가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했죠. 첫째, 사업적인 일 외에는 절대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말 것. 둘째, 사업이 자리 잡으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갈 것.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감정적 동요도 바라지 말 것.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겠다는 의미였지만 그 속에는 이지혁을 향한 지은호의 깊은 상처와 복잡한 감정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때문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라는 절규였죠. 하지만 이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묘하게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은호가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자신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어쩌면 그녀의 진짜 마음을 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한편 박성재는 지은호와의 관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아버지의 회사의 본부장으로 복귀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은호 생각뿐이었어요. 특히 지혁과 은호가 다시 엮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더욱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그는 은호에게 직접적인 고백을 하기보다는 은호가 힘들어하는 부분, 즉 양동생 지강호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려 나섰습니다. 지은호와 지강호는 남매지만 지강호가 공부를 못해서 누나인 지은호와 비교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이 컸었거든요. 성재는 지은호가 헌팅 포차에서 지강호를 지켜보다 돌아섰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은호가 지강호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하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성재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강호가 일하는 헌팅 포차에 대한 정보를 캐라고 지시했고요. 그는 지강호를 따로 만나서 은호에게 느끼는 열등감과 불만들을 들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지강호의 말 속에는 왜 나는 누나처럼 사랑받지 못했는가? 라는 깊은 상처와 왜 누나는 나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가? 라는 오해가 뒤엉켜 있었어요. 성재는 지강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은호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될까봐 겁내는 거야. 라며 지강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했고요. 그리고는 은근슬쩍 내가 지금처럼 막 살면 내 누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강호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의지도 없었죠. 하지만 성재는 이 만남을 통해 은호에게 자신이 지혁보다 더 나은 조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사랑의 라이벌이자 오랜 친구인 지혁의 가장 큰 약점, 즉 과거 은호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알 리 없는 이지혁은 지은호의 3가지 조건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통제되는 게 아니었죠. 그는 은호와 함께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니고 인테리어 디자인 콘셉트를 논의하면서 그녀의 웃는 얼굴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특히 은호가 이제 사업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에는 마치 심장에 바늘이 박힌 것처럼 아려왔는데요. 그는 자신이 은호에게 느꼈던 감정이 그저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는 사실에 자책감에 휩싸였고요. 그는 은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가 내건 2번째 조건, 관계 정리를 떠올리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술을 마셨어요. 그는 은호가 내건 3가지 조건, 그리고 성재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그는 은호가 자신에게 선을 긋는 이유가 혹시 성재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고요.
그는 결국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재, 너 은호한테 무슨 짓 했냐? 라고 쏘아 붙였죠. 성재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라며 시치미를 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지혁은 성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동시에 지은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이지혁이 제안한 동업 조건에 그녀가 내건 3가지 조건은 사실 이지혁을 다시 밀어내기 위한 방어막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로 이지혁과 다시 엮여도 괜찮을까? 하는 희망과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지혁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려는 시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한편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최근 은호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박진석은 의외로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아가씨가 당신 잃어버린 딸이 아니라 입양된 딸이라고 했다고? 흥미로운데?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이지혁이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박진석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재미있는 게임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호탕한 성격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는 고성희를 통해 은호의 출생의 비밀을 은연중에 밝혀내려 하고 이지혁과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어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는 듯했습니다. 다시 지은호와 지혁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은호는 이지혁의 전화를 받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지혁이 자신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그녀는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혁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요. 그녀는 결국 사업 제안의 일환으로 이지혁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지혁 씨, 우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솔직하게 대화해요. 라고요. 이 제안은 이지혁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고요. 지혁은 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지은호와 이지혁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은호는 이지혁에게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그것은 바로 양동생 지강호에 대한 이야기였죠. 지혁 씨, 사실 제 동생 강호가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를 많이 미워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고요. 은호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이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바랐고 어쩌면 그에게서 해결책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은 은호의 이야기에 놀라면서도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은호를 그저 동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과거와 겹쳐보았죠. 자신도 아버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짊어진 짐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내 짐이 있고 성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같이 짊어지자.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지은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요. 이지혁은 은호에게 자신이 사업을 하는 진짜 이유를 말해줬어요. 단순히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어서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호와 함께하고 싶었다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엇갈린 감정과 오해를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이었고요. 이지혁은 은호에게 과거의 상처를 진심으로 사과했고 은호는 이지혁의 진심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는 아직 끝이 아니었죠. 은호는 자신이 이지혁과 성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고요. 이지혁은 그 고백을 듣고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너에게 다시 다가가도 될까? 라고요. 그 순간 은호의 휴대폰으로 고성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요. 지혁은 은호의 표정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지는 듯했지만
은호의 출생의 비밀이 그들의 관계를 또다시 시험에 들게 할 것이라는 예고였죠. 한편 박성재는 지강호를 만난 후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은호야, 내가 너 동생 좀 만났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이야기해놨으니까. 라고 말했고요. 그 말을 들은 지은호는 성재의 선의에 고마워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강호의 문제를 성재가 해결해 주려 나섰다는 사실이 어쩐지 불편했던 것이죠. 은호는 성재와 지혁, 두 사람의 다른 방식을 보며 혼란에 빠졌고요. 지혁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자신에게 다가왔지만 성재는 은호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자신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지은호는 이수빈의 SNS를 보다가 성재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빈은 성재에게 차인 후 나만 바보였다. 그 남자가 이혼남인 줄도 모르고 라는 글을 올렸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은호는 큰 충격에 빠졌죠. 성재가 자신에게 왜 그렇게 잘해줬는지, 왜 그토록 조심스러웠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성재가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어 성재 씨, 혹시 저에게 숨긴 거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지혁은 자신이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깨달았죠. 성재가 은호에게 가진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성재가 은호에게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으니까요. 이들의 삼각관계는 이제 단순한 사랑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비밀을 쥐고 있는 복잡한 심리전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지혁은 김다정에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 이상철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요. 이상철은 지혁의 연락에 기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했는데요. 아들이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그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지혁과 상철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혁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요. 이상철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혁에게 말했죠. 지혁아, 사실 내 유학자금을 병원비로 썼던 그 일, 너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로서 정말 미안하다. 라고요. 이상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이들의 부자 갈등은 이렇게 조금씩 해소될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요. 그때 고성희가 박성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에게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었고요. 그녀는 성재에게 내가 회사 본부장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모든 걸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미소 속에는 박성재와 은호의 관계, 그리고 은호의 출생의 비밀을 모두 쥐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섬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은호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박성재를 견제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녀는 이미 지강호를 통해 은호의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화려한 날들의 이야기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지혁의 사업 성공, 은호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이들의 삼각관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가족과 권력 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거대한 복선을 남긴 채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